네, 이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육사에 설치된 이 흉상이 정치권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야의 반응이 확실히 다른데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방부에서는 공산주의 이력을 지금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21세기에 독립운동하게 생겼다라고 자조하는 그 여론들이 많이 있음을 정부에서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한국판 메카시즘이라고 하는 비판이 많이 있고 극우 본색이다. 저열한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안에 대한 실체를 정확히 국민들에게 말하지 않고 오로지 정쟁으로 일관하는 민주당식 선전선동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봉오동 전투에서 대승을 이끈 독립전쟁의 영웅이시고 또 한편 자유주의 사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으신 분입니다. 네, 독립금 흉상 철거 이전 논란. 육사 내에 5분의 독립운동가의 흉상이 2018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김좌진, 홍범도, 이회영, 이범석, 지청천. 근데 이게 설치 이제 5년 만에 흉상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육사와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이게 정치권의 공방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자, 연정 의원님. 네. 왜 이런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네. 현재 저희가 취재해본 결과로는 이 5분의 이 흉상 가운데 자,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와서 그때 이제 직접 유품을 넘겨와서 원래 이제 카자흐스탄 쪽에 계셨거든요. 예. 넘겨와서 그때 당시 이제 행사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홍범도 장군이 원래 이제 아시고 봉오동 전투라든지 또 청산리 전투라든지 여기서 아주 승진했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특히 이제 1910년도에 평양 이쪽에 살다가 이제 넘어가서 독립군 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문제는 이제 러시아가 이제 나중에 소련이 멸망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이제 많이 그때 공개가 됐어요. 예. 근데 그 자료 안에 보면 당시에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에 이제 입당을 했었고 레닌으로부터 이제 권총까지 하사받았고 그다음에 자유시 참변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때 독립운동을 하던 우리나라 이제 독립군들 중에서는 여러 파가 있었어요. 여러 파가 있었는데 이 여러 파들이 내부 분란으로 인해서 그때 이제 자유시의 참변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사실은 홍범도 장군이 거기에 이제 관여됐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들이 나왔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이분이 이제 북한 정권에 수립되기 전에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의식은 뭐냐면 지금 일단 육사라는 곳이 일단 우리나라의 군 간부를 육성하는 곳인데 문제는 뭐 당시에 이제 물론 독립운동을 하고 했지만 그래도 공산당에 입당한 전력이 있는 분을 그 육사 교관의 바로 정면에 세우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는가. 철폐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독립운동가로서의 어떤 활동을 존중하면서 이거를 독립기념관 쪽으로 옮기는 문제. 이거를 이제 국방부에서 검토를 했던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여기 아까 나왔던 이 5분을 전부 다 이제 옮기는 문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뭐 이 이회영 저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종찬 광복회장이 반발을 했고 예. 또 저 많은 김좌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김을동 의원이 반발하고 하면서 이 문제가 커져버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방부가 이 문제를 추진하면서 그냥 상당히 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그 측면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이거를 이분들을 독립운동가에서 어떤 뭐 한다든지 탈락한다든지 폄훼하는 게 아니라 이 육사 안에 있는 교정 앞에 있는 이 장소의 설치의 적절성, 그다음에 국방부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한 적절성. 왜냐 우리가 이제 국방부나 우리 육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와 이제 어떤 싸워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는 게 적절한지.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한다. 그래서 독립기념관 쪽으로 옮기겠다는 게 아마 이제 국방부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육사의 이 흉상이 공개된 게 지난 2018년 99주년 3.1절이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운동가가 흉상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과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의 정신이 여러분이 사용한 실탄 탄피 300kg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조국을 위해 몸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군인 정신으로 이어가겠다는 다짐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도 보셨는데 이재명 대표도 박근혜 정권 때 국정교과서 논란이 생각이 난다. 건국절 논란부터 친일 논란, 국정교과서 논란, 이제는 독립군 흉상 제거까지
어쩌면 이렇게 똑같냐라는 비판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 논란이 제기된 게 저기 혹시 있었던 건국절 논란. 건국계 우리가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느냐. 독립군을 우리 국군의 효시로 볼 수 있느냐. 여기서 혹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이제 건국절 논란은 이제 우파 내에서 일부 제기가 돼서 저 부분에 대한 역사 논쟁들이 일부 있었다가 지금은 좀 숨이 나를 가라앉은 상황인데요. 예. 이번에 홍범도 장관의 흉상을 이전하는 문제, 이제 이전하는 걸로 지금 국방부나 육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됐던 것은 저는 좀 과도하게 너무 그 역사 논쟁으로 한복판으로 우리 정부가 끼어들게 되는 좀 부작용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나왔던 게 광주의 정일성 공원이 문제가 되면서 이게 예. 굉장히 증폭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됐던 정일성 씨하고 그다음에 이른바 약산 김원봉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분단된 이후에 북한 공산 집단에 기여하고 북한 정권의 수립에 혁혁한 공을 세웠고 심지어는 6.25 전쟁 때 우리와 촛불을 겨누고 싸우는 과정에서 북한군이나 중공군 편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대한민국에 맞춰서 정체성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정말 공헌도 취소하고 또 일정 정도의 그 서운이나 이런 것들도 제거한다는 게 맞는데 그 와중에 이제 홍범도 장관의 러시아 공산당 입당에 나온 건데 저는 이 부분은 분단 이전에 그러니까 해방 이전에 독립운동했을 때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처음 만들 때도 그래서 임시정부의 구성을 보면 민족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계속 같이 해왔었고 만주에 있던 사람들은 중국과 같이 항일운동을 했고 러시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러시아와 같이 항일운동을 했고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 이승만 같은 사람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또 항일운동을 했던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분단 때까지 왔었는데 분단 이후에 북한과 남한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분리되면서 북한 편을 든 사람은 제가 볼 때 엄중하게 우리가 역사적 공과를 평가해야 되지만 홍범도 장관은 2년 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해방 2년 전에. 예. 그리고 러시아 당시 공산당 입당인 것은 소련 정권의 도움을 받는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한번 하는 건 좋겠지만 이걸 분단 이전에 일제 독립운동까지 전부 이걸 좌익색출식으로 해서 문제를 좀 키우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내년 총선을 겨냥했을 때도 상당한 저는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예. 좀 자. 쓴소리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장훈 차장.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그 현실을 드러내는 그 논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를 거쳤고 해방이 되자마자 남북으로 분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분단 자체도 굉장히 비극적인 일인데 또 남북이 6.25 전쟁이라는 이 동족 상잔의 이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그 이제 몸담고 있는 국민 중에는 반공 이데올로기에 굉장히 좀 이 강한 이 그 천착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공산당에 일조했거나 공산당 활동을 한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공을 너무 지나치게 앞세우다 보면 현존하고 있는 북한과의 문제,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여기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는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추진을 했다라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북한에 대한 어떤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미일 이 삼각 협력을 지금 공고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공산당 그 전력은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 자유주의 가치 또는 민주주의 가치에 반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과 이 한반도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홍범도 장관의 논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방부가 어쨌든 이것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됐는데 국방부가 좀 해명을 속 시원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오늘 브리핑이 있었는데 이 검토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육사가 자체 그 기념물 재정비 방안을 추진하면서 아마 적절한 지점 또는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관도 있고 또 별개의 사안이지만 국방부 현재 검토하고 있으나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홍범도 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홍범도 하면 이름도 바꾼다. 결정된 게 없다.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를 한다. 뭐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로 있다면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검토를 검토하는 건가 그럼? 아니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라고 맨 처음에 얘기한 거는 대변인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필요하면이라는 것 자체가 가정인데 우리한테 가정에서 질문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해군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필요하면 검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범도 함에 대해서 필요하면 검토한다는 얘기는 결국 아까 얘기한 그걸 이제 가정으로 질문한 신체호함에 보시는지, 대해서 그걸 필요하면 가정으로 검토하겠다는 보시는지, 아니면 얘기고. 몇 가지 구성 요건 또는 요건이 갖추어지면 할 수 있다는 전제인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국방부 대변인의 얼굴에서 굉장히 난감함이 비춰집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은 이런 문제가 계속 좀 반복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강복절에서 뭐 국내에 이제 공산주의 추종 세력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계속 이제 비슷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홍범도 뭐 흉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보수 언론 그리고 여권 내에서도 너무 무리하다라는 이제 비판이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이제 지금 이제 수습 국면으로 국방부가 수습 국면으로 가는 것 같지만 저는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가장 앞장서고 있는 분이 지금 보훈부의 이제 박민식 장관이잖아요. 박민식 장관이 오늘은 또 뭐 광주에 내려가가지고 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했는데 이런 논쟁이 사실은 지금 이 2023년이 맞나 이렇게 좀 생각하는 뭐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안보 이슈 또 북한에 또 실존하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은 상황에서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